현재 일본 전역이 폭우의 직격탄을 맞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9개 현의 하천에서는 제방이 무너지거나 강물이 넘쳐 마을이 잠겼으며 토사에 휩쓸려 주택이 붕괴되고 철도나 도로가 끊기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는 과거 50년 만의 폭우로 일본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구마모토 홍수를 연상케 하는데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집안이 견디지 못하는 사고로 토사물이 무너져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히로시마현의 사카정에서는 데미 흔적도 없이 붕괴해 일본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상황입니다. 높이 11m, 폭 50m, 두께 2m의 커다란 사방댐이지만 형태도 없이 무너져버린 것인데요. 산사태에 의해 산이 깎이며 토사 붕괴가 일어나 그 일부만을 남기고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현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점검을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번 히로시마 댐 붕괴 사태로 인해 다른 오래된 댐들도 붕괴되지 않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도 그럴 게 그들은 과거 호로나이 댐 붕괴 사고로 이미 댐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로나이 댐 붕괴 사고는 일본 기업과 정부의 입막음으로 인해 상세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수수께끼의 사고인데요. 당시 전문가들은 시공할 때 열악한 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중력식 콘크리트 댐으로서의 장점이 상실됐고 그로 인해 막대한 수압에 견딜 수 없었던 댐이 대량의 유목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관측했는데요. 댐의 붕괴로 호로나이 마을에서는 사망자 60명, 이재민 220명이라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었죠.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였지만 일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그저 감추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폭우가 장마 시즌까지 이어지면 현재 일본을 버티고 있는 집안층들이 우수수 무너져 올해 제2의 호로나이 댐 붕괴 사고와 같은 피해가 일어난다고까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야말로 폭우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던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다 할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웨더뉴스 비구름 레이더를 보면 도쿄가 위치해 있는 관동과 현재 진행형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규슈 지방은 더 심한 폭우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자국민이 곤란에 처했는데도 일본 정부는 5월에 갑자기 몰아친 폭우에 쩔쩔매며 재난 대피소조차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고 있고 일본 국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마주한 태풍 피해에 완전히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화재재난관리청은 나가사키현 운젠시에서 산사태로 무너진 토사가 가옥 2채를 덮쳐 인명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웨더뉴스 속보에 의하면 일본 기상청 역시 남부의 규슈와 서부의 히로시마에 호우와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대피할 것을 촉구하며 이미 폭우가 내린 지역에서는 지금보다 규모가 큰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나가사키현의 한 지역에서는 48시간 동안 5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영국 BBC에서도 200만 명 가까운 주민들이 대피했다고 대서특필을 쓸 정도로 상황의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4일부터 서일본 지역과 동일본 지역, 특히 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최근 수일 동안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일본 곳곳에서 쏟아졌는데요. 일본 전역에 걸쳐 강수량은 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5월부터 이러한 상태라면 앞으로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전문가들조차 마땅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일본 전역에서 엄청난 양의 물줄기를 버티지 못해 댐이 범람해버리는 충격적인 재해가 발생하며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언론사에 제보한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조용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듯 굉음이 나며 엄청난 양의 폭우가 물폭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시즈오카의 이즈노쿠니시 주민의 폭로에 의하면 이즈노쿠니시의 나가세 댐은 범람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자체의 댐이 범람할 수 있으니 재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말했지만 지자체는 수도국이 알아서 강물 조절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몇 시간 뒤 엄청나게 범람한 댐은 댐 인근의 마을을 강타하며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즈오카 지자체는 해명조차 내놓지 않아 일본에서는 더욱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폭우 피해에 대해 한국은 왜 일본한테 도움만 받고 이럴 때는 도와주지 않냐며 황당하게 한국 탓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IT는 지진 났을 때 도와주지 않았냐. 일본도 빨리 도와달라고 말하는 네티즌도 존재했습니다. 작년에 IT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한국 정부는 IT를 돕기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던 적이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IT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배가 아팠는지 한국은 항상 금전적 지원은 안 해주고 말로만 도와준다며 험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 측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 어떻게 돌아오는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 사회는 각계각층에서 손길을 모았습니다. 당시 공영방송 KBS는 일본 대지진 성금 모으기 특별 생방송을 진행해 모금 활동에 나섰고, 대한민국 소방청은 일본 지진 현장에 구조대를 급파해 실종자 수색 활동을 도왔습니다. 특히 당시 대한적십자사가 일본에 전달한 성금 규모는 약 300억 규모로, 이는 각국 적십자사가 일본에 보낸 성금 규모 중 5위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이 보여준 행태는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진 수습 이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켰고, 일본의 유력 매체 아사히 신문은 일본에 지원해준 국가 순위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만행을 보여줬죠. 그런 짓을 한 나라를 도울 나라는 국제적으로 봐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한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재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일본 내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5년 동안 일본 내 110개 활화산 중 13개 화산에서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최근 일본의 지진 전문가 가마타 히로키 교토대 대학원 교수는 월간지 분계 이슌주에서 곧 다가올 수도 직하 지진은 일본을 세계 지도에서 없앨 수도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를 표했는데요. 가마타 교수는 곧 다가올 수도 직하 지진으로 수도권 동부에서 연약한 지반에 의한 건물 붕괴, 서부에서 대규모 목조 주택 화재, 도심에서 강풍에 의한 화재 등으로 이어져 희생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난카이 트로프란 시즈오카 현스루가만에서 규슈 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에 있는 깊이 4,000m의 해저 봉우리와 협곡지대를 말합니다. 이 지역엔 난카이 지진, 도난카이 지진, 도카이 지진 등 세 가지 지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세 지진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입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최근 난카이 트로프에서 향후 30년 안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무려 80% 정도로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규모 9.1의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일어나면 최대 34m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희생자가 32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향후 현재 일본 전역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일본은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홍수 피해를 입은 가나가와현 전역에서 고무타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며 들어온 신고가 300건이나 됩니다. 얼마 전에 일본 해안가에 심해에 서식하는 투라치류, 메가마우스 같은 희귀어종이 밀려온 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의 한 어촌 항구에서 길이 3m의 대왕 오징어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메가마우스가 포획된 시점이 구마모토에 6.5도 지진이 발생한 다음 날이었고,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역시 심해어 대왕산 갈치 12마리가 해안에 밀려왔기 때문에 대지진의 전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이 숨기고 싶어 했던 사진들이 최근 다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있는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매우 허술해 보이는 골판지로 만든 가림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들은 예로부터 쭉 지금과 같은 골판지 가림막으로 된 대피소를 만들어 왔죠. 그들의 골판지 사랑은 해가 지나도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투병자에 한해 골판지 침대를 지급하는 특혜까지 준다고 합니다. 선진국다운데요.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이재민들이 대거 발생했을 때 작게나마 개인 텐트를 설치하여 이재민들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추위까지 신경 써 주었던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2019년에는 강진에도 끄떡없는 엄청난 크기의 에어돔 대피소를 건설해 재난에 착실히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주변국들의 해방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며 형편이 어려운 국가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한국을 배신한 국가들보다는 국제사회의 의리를 중시하는 우방국들과 손을 잡고 크고 작은 위기들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